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집에 여자 잘못 들이면 풍비 박살난다고요. 저는 반대로 남자 잘못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박살날 뻔한 사람이었네요. 저는 원래 굉장히 당차고 씩씩한 성격이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친구도 많고 인기도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일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니셨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따라 계속 이사를 가는 바람에 학교도 자주 전학 갔고요. 전학 갈 때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새로운 무리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의기소침해지고 소심해지니까 친구들은 더더 저한테 안 다가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외톨이가 되었지요.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서는 소위 학교에서 잘 나간다는 애들한테 찢겨서 왕따도 엄청 크게 당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까지도 계속 왕따당하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저절로 어두워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중간에 자퇴하고 혼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숨통 트이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신경 쓰이는 일이 없으니 공부도 잘 되고 오히려 학교 가는 것보다 그냥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보고 남들보다 1년 일찍 대학에 합격했어요. 운이 좋게 수능 점수도 잘 나와서 제 기준으로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따당했던 기억 때문에 대학 가서도 동아리나 모임들 생각은 꿈에도 못 꿨어요. 그냥 조용히 졸업해서 취업이나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2년 조금 넘는 세월을 집과 대학교를 반복하며 외로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저에게 변화가 생긴 겁니다. 조별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함께 모임한 오빠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운 마음에 애써 계속 거절했지요. 그런데 그 오빠는 저에게 끊임없이 대쉬를 했습니다. 몇 번 밥 먹고 친해지다 보니 함께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사귀는 사이까지 되었습니다. 어릴 때 왕따당한 기억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걸 무서워했던 제가 오빠를 만나면서 예전에 활기차고 당돌했던 저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각자 취업하면 결혼하기로 기약했던 저희는 졸업하고 나서 서로 사회에서 자리를 잡자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유난히 본인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면전에 있는데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시우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했어. 얼굴도 영화배우처럼 잘생겨가지고 온 동네 여자들이 탐낼 정도였다니까. 공부도 잘하지 얼굴도 잘생겼지. 나는 애가 사자 들어간 여자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참 자식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여튼 우리 시우가 얼마나 대단한지 날 잡고 말해도 입 아파요. 시우는 우리 집 기둥이야 기둥 이라면서 엄청 아들보심을 부리시는 겁니다. 사실 시댁에서 유일하게 대학 나온 사람이 남자친구뿐이어서 그런지 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때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친에 대한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귄 남자가 지금의 남자친구였고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모르는 사리 분별 안 되는 쑥맥이었으니 말이죠. 어른들이 남자 많이 만나보고 보는 눈 기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얼렁뚱땅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겹경사로 신혼여행 때 허니문 베이비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콩깍지가 벗어지기 시작한 게요. 사실 남편과 연애 때에는 데이트 비용을 반반해서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정말 어마어마한 짠돌이였던 겁니다. 화장실 물 내리면 수도세 많이 나간다고 하루 동안 변기물 내리지 말고 밤 11시 넘어서 딱 한 번만 내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아니 지금이 무슨 경제 위기도 아니고 누가 이러고 살아. 돈 몇천 원 아낀다고 화장실에서 찌린내 올라오는 걸 참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소리 지르니까 본인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네요. 어릴 때는 더 했다고.
엄마가 이틀에 한 번씩 화장실 물대리라고 해서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면서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면 저도 참을만 해요. 그런데 제가 임신하고 나서 다리가 너무 통통 부어서 집에 있는 남편한테 따끈한 목욕물 좀 받아놓으라고 했어요. 웜에.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받아놓은 목욕물을 보니 뭔가 회색깔인 겁니다. 왜 이렇게 물이 탁하지? 하고 봤는데 물 안에 때가 둥둥 떠다니고 무슨 꾸정물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 왜 이렇게 물이 더러워? 뭐야? 라고 하니까 남편은 아니, 물 아까우니까 나 거기서 몸 불리고 한번 씻었어. 일부러 엄청 뜨거운 물 받아서 내가 먼저 씻고 지금 조금 식었으니까 적당히 따뜻할 거야. 빨리 들어가서 몸 풀어 하는데 와, 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야, 지금 이게 말이라고 해 너? 어디 저기 윗동네에 사는 꽃거지니? 옛날에 나무 뿌리 캐서 죽 끓여 먹고 살았어? 전쟁통에 태어나서 먹을 거 없이 자랐냐고. 진짜 가지가지한다. 아니 왜 쓸데없는데 돈을 아껴. 더러워서 나 참. 이라고 하면서 팍 화를 냈어요. 남편은 화내는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쳐다봤고요. 그런데 괴롭히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작은 음식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꼭 유통기한 1주일, 2주일 지난 음식들을 가져와서 저 먹으라고 집에 두고 가세요. 시모는 유통기한 좀 지났는데 아니 우리 집 사람들은 입이 까다로워서 안 먹어 이런 걸. 너는 뭘 줘도 개걸스럽게 잘 먹잖니? 와구와구 뼈도 씹어 먹을래잖니? 아까우니까 버리지 말고 고추장 넣어서 쓱쓱 비벼 먹어라. 알겠니? 하면서 음식을 주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 아들은 귀한 몸이니까 날짜 지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저는 며느리니까 먹어도 되고 서럽더라고요. 싹 다 뒤엎어버릴까 하다가 꾹 참고 그냥 시모 나가시자마자 바로 시래기통에 넣어버렸어요. 아니 곰팡이가 초록색으로 쫙 깔린 두부를 어떻게 먹으라고 주신 건지. 하여튼 그러다가 저희 엄마께서 강원도에서 농사지으신 옥수수랑 감자를 한 박스 보내주셨어요. 사돈네도 드리라고 하면서 푸짐하게 줬지요. 핵감자라 쪄먹으면 포슬포슬하고 굉장히 맛있어서 싱글벙글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오후에 시모께서 잠깐 집에 오신다길래 감자랑 옥수수 잔뜩 쪄서 포장해놨고요. 저는 찐감자를 소금에 찍어서 식탁에서 먹고 있는데 시모가 오신 겁니다.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엄마가 보내주신 감자 때문에 입맛이 확 살아나서 엄청 먹고 있었어요. 물만 먹어도 물 비린내 때문에 토 날 것 같았는데 유일하게 제가 먹을 수 있었던 게 감자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몇 알이나 까서 먹었지요. 옆에는 감자 껍데기가 수북했고요. 감자는 많이 먹어도 속이 편해서 좋아했거든요. 저는 어머님한테 이거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예요. 직접 농사 지은 거라 씨알 굵고 엄청 많나요? 라고 하자마자 시모는 갑자기 식탁에서 제가 찍어 먹던 왕소금통을 들어서 손에 팍팍 뿌리시더니 그 소금을 저한테 팍 하고 던지시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먹기가 붙었네. 디룩디룩 살찐 거 봐라. 암만 애가 만삭이라도 그렇지 뭐 저렇게 우걱우걱 볼 터질 때까지 집어넣고 있어? 감자가 그리 좋니? 네 그 퉁실퉁실한 살 전부 감자살이지? 그렇게 처먹할 거면 나가라. 나가서 좀 걷기라도 해. 내가 애 임신할 때는 너무 늘씬해서 동네 사람들이 임신한지도 몰랐어요. 무슨 처녀가 갑자기 애를 불쑥 낳고 오냐고 놀랬는데. 아니 어째 우리 집에 이런 먹귀, 식충이가 붙어서 집안 망신을 시키나. 우리 집에 이런 뚱뚱 유전자가 없는데. 그렇게 계속 임신 핑계로 먹기만 할 거면 나가라.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아이 참 촌사람들은 이런 데서 티가 나요. 강원도 사람들은 뭔 놈의 옥수수랑 감자만 먹고 사는지. 내가 이래서 좀 있는 집안에 애를 장가보내고 싶어한 거야. 이거 봐. 다른 며느리는 시모 호텔에서 나오는 최상급 레스토랑 데려가고 툭하면 반지며 귀걸이며 다 사주는데 뭔 시골 촌사람을 사돈으로 들이니
감자나 옥수수나 먹게 생겼네. 좀 있는 집안인 사돈을 만났어야 하는데, 아이고, 촌사람을 사돈으로 맞이하니 우리 집 격떨어지게 참 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욕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뚜껑이 열렸어요.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저희 부모님 능력 너무 좋으셔서 각종 기업에서 스카우트 해가시고 전국 방방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교육하신 분이세요. 평생 돈 벌 거 전부 벌고 미련 없이 업계에서 은퇴하시고 지금은 강원도로 내려가서 농사 짓는 거고요. 왜 농사 짓는 사람들 무시하세요? 부모님 다 박사과정까지 밟고 어머님이 함부로 무시할 사람 아니에요. 임신해서 입덧 때문에 쫄쫄 굶고 피토하다가 겨우 감자 몇 알 먹는데 소금 뿌리고 식충이라고 욕하는 게 그게 사람인가요? 임신하면 다 살찌고 몸 무거워지는데 어머님은 임신하실 때 너무 말라서 배가 안 나왔다고요?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배 솔직히 9개월 쌍둥이 가진 배세요. 지하철에서 어머님 보면 자리 양보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냥 만삭배 아니고 쌍둥이 배 수준이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정말. 이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속에 있던 말을 전부 다 해버렸어요. 제가 반항을 하자 어머님이 뭐라고? 이런 막대 먹은 여자를 봤나? 라고 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할 때 저는 어머님 팔뚝을 잡으며 말했지요. 그래요. 저 막대 먹은 여자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막 먹어서 돼지 같은 여자인 것 같네요. 저도 이제 이 집안에 미련 없습니다. 하면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슬리퍼만 신고 핸드폰만 든 채 그냥 나와버렸어요. 집에서 나오자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친정에 내려가려고 동서울 터미널로 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시모랑 한판 했어. 도저히 못 살겠어. 나 너무 힘들어 엄마. 우리 집 촌사람이라고 막 엄마를 무시하잖아. 나 임신해서 감자 몇 알 겨우 먹는데 소금 던지면서 식충이라고 하고 그게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엉엉 울자 엄마는 깜짝 놀라서 어디냐고 기다리라고 엄마가 간다고 하면서 엄청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저는 엉엉 울며 고속버스 초록 의자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2시간 정도 지나자 엄마가 차를 끌고 도착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저는 자초지종을 다 말해드렸지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장 이혼하라고 하며 아는 변호사한테 전화하셨어요. 저도 그때까지는 애 때문에 이혼을 망설였는데 남편이 저한테 자기 엄마한테 뭐라 했냐고 미친 거냐고 집에 들어오면 죽는다 하면서 육두문자가 섞이는 문자를 저에게 보낸 후 마음이 싹 고쳐졌지요. 이혼해야 되겠다 하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엄마는 급하게 강원도에 올라와 서울에 저와 함께 살 집을 구했습니다. 힘든 이혼 소송을 하며 몸과 마음 둘 다 지친 저를 엄마께서 돌봐주셨고 저는 그 사이 이쁜 딸아이도 낳고 결국엔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엄마는 저랑 애 돌봐준다고 시골집도 아빠한테 맡기고 서울로 올라오신 거였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아이 키우고 한 2년 정도 지났나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애 한번 보여달라는 소리도 안 하던 남편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7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엄마가 보증 잘못 써서 집 날아가게 생겼다면서요. 잔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돈 빌려달라는 소리 듣자마자 바로 전화 끊고 수신 차단해버렸습니다.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라며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말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고 꼭 돈돈거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기당하고 풍비박살 난다면서 잘됐다고 그냥 아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저를 도닥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 평화롭게 살고 있던 중 부모님이 땅이랑 지방에 있는 건물 판 돈으로 서울에 집 제 명의로 양도세 내고 사준다고 하면서 한참 부동산을 알아보고 다니실 때가 있었어요. 미혼모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도 좋은 집 살아야 애가 무시도 안 받고 잘 클 수 있다면서요.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살았던 신혼집 쪽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가 사실 학군도 좋고 아이 키우기에는 안전하고 동네 자체도 좋거든요.
위치가 워낙 좋은데 저평가되어서 아파트값 오를 가능성도 높았고요. 저랑 엄마는 그 동네 부동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쪽에서 저희 시어머니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겁니다. 아니, 전 며느리 있지? 아주 고약하고 왜 그 있잖아. 강원도 총구석에서 사돈네가 농사 짓는다고. 강원도 출신이라 그런지 감자를 막 우걱우걱 입에 쑤셔넣고 있길래 작작 좀 먹으라고 소금을 뿌렸더니 삐져가지고 이혼한 전 며느리 있잖아. 아니, 지금 집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아들이 돈 좀 빌려달라고 연락을 했나봐.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툭 하고 끊었다네. 아주 미친 것이 미쳤어. 내가 진짜 돈 많고 부자 사돈 만났으면 지금 이리저리 돈 꾸고 다닐 일도 없었을 텐데. 애가 고약해도 너무 고약해. 그지 깽깽이 산나물만 캐먹을 것 같은 촌동네 사돈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네. 여자 잘못 들여서 아들 이혼남 만들고 에휴 라면서 제 뒷담화를 까는 겁니다. 와, 해도 이혼한 며느리 뒷담을 온 동네방네 하시나? 라고 생각하며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엄마께서 부동산 문을 확 열고 들어가신 겁니다. 안에는 전 시모랑 동네 아줌마 2명이랑 그리고 그 안쪽에는 부동산 사장님이 계셨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어이쿠 사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소파에 앉은 시모랑 아줌마들을 밀쳐냈어요. 시모는 깜짝 놀라서 아니 복덕방 아저씨 이 여자 어떻게 아세요? 라고 하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아이고 이 여자라뇨 사장님인데 엄청 큰 손이세요.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 건물주신데 워낙 겸손하시고 있는 척을 안 하시니 아무도 모르시지. 알짜배기 보자셔 라고 소리를 하자마자 어머니는 아니 전사돈이 어떻게 여기를 오셔요? 건물주라니 뭔 소리예요? 라고 하자마자 엄마는 버럭버럭 화를 내며 아니 우리 애가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동네방네 우리 애 뒷담을 까세요? 전사돈?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뚱뚱하다고 사람 무시하고 촌에 산다고 사람 무시하고 나이 거꾸로 드셨어요? 지금 보니까 전사돈도 우리 애한테 그럴 말씀 하실 처지가 아니셨네. 아니 무슨 콕 하면 터질 풍선처럼 몸에 살이 꽉 찌셨구만. 무슨 밀가루 반죽 같아요. 물컹물컹 흐물흐물. 그리고 뭐? 촌사람이라 돈 없어서 싫었다고요? 듣자 하니 사돈네 아파트 보증 잘못 써서 아파트 경매 넘어가서 난리라는데 잘됐네요. 제가 그거 사야겠네요. 내 딸 명의로 아파트 해주려고 했는데 부동산 올 필요도 없었네. 바로 전사돈 집 경매에 집 낙찰 받아야겠네. 권상징악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다시는 우리 집안 무시하지 마시고 사람 금 나누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남 살 탓하기 전에 본인 살 좀 빼세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거대한 바다 코끼리 같아요. 라고 하면서 엄청 뭐라 하신 겁니다. 전 시모는 화를 바락바락 참는 게 눈에 보였는데 갑자기 경매로 본인 집 낙찰받을 거라고 하니까 울면서 엄마 몸을 붙잡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전사돈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요. 아니 경매는 아니죠. 제발 용서해주세요. 내가 못나서 그래요. 내가. 그래요. 솔직히 열등감 있었어요. 아들만 한평생 바라보고 살아오다가 아들이 장가가니 이 못난 애미가 며느리한테 질투가 났나봐요. 그래서 며느리 자존심 콱콱 짓밟고 그랬습니다. 정말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제가 암만 울고불고 해봤자 진짜 돈 앞에서는 깨갱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했습니다. 엄마는 전사돈 이야기를 들으니 또 마음이 약해져서 한 발 물러나셨고요. 전 시모랑 전 남편이 오후에 연락 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저한테 용서를 빌었네요.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습니다. 씁쓸을 하더라고요. 막상 본인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사과하는 모습이 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리고 제발 하루에 변기물 3번 이상 내리라고 찌린내 난다고 하면서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가 봅니다. 이래도 저래도 제가 이혼녀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 그냥 이제는 과거 잊고 아이만 보며 살고 싶네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